오늘은 추석 직전 이제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방송 없으니까 한 2주 뒤에나 또 그 뭐 라이브도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옹 박사님하고 하는데 이슈가 이번 주 찾아보니까 뭐 크게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크게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은데 네. 뭐 특별한 이슈는 뭐 축구 뭐 몇 개밖에 없어요. 뭐, 맞아요. 예. 뭐 수사 심의회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느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썼더라고. 뭐 정치가 사건은 정치하고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맞긴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다 그렇긴 연결돼 한데, 있어요. 다 네. 뭐 사회 구조, 사회 현상이 뭐 다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렇죠. 종교 뭐 연결 안 된 건 없죠. 그러나 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뭐 어떤 진영 논리가 지나치게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네. 그 뭔가 얘기 하나만 조금 얘기하면 또 뭐 이쪽으로 저쪽이다, 판단하는 이쪽이다. 사람, 저쪽으로 예. 판단하는 사람 그런 갈등과 알력이 있을 거면 예. 차라리 않는 게 낫겠다는 개념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되도록 정치나 종교 관련된 거는 개입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러나 개인적인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지 그런 거는 있겠죠. 그럼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 네. 바보니까. 그런데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 말도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가 좀 지양한다. 네, 이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찾아보니까 뭐 그래서 뭐 그 큰 게 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개 좀 찾았는데 그런데 짤막짤막하게 그래도 이제 맞아요. 가지수는 좀 있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꼽아본 게 이거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 이게 나쁜 놈. 교수님 오늘 이슈 중에 제일 어쩌면 제일 좀 네. 지저분한 이슈죠. 좀 쇼킹한 그죠? 네. 이게 저도 해봤거든요.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요? 네, 그 사건 사람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그 별종들이 네. 있기는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예. 대체로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약간 별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예. 특별히 좀 더 이상한 사람들. 더 이상한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 사건이 그거예요. 예. 내용 보니까 2016년부터 이 시작이 됐어요. 아유, 오래됐어요. 예. 2016년 대전시 중구에 있는 네. 자신의 집에서 그 당시에 큰딸이 8살이었대요. 아유, 애기잖아요. 예. 그 큰딸 8살이었던 큰딸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유, 그러니까 8살부터 중학생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죠. 그렇죠.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한 남성 아버지 이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터울이가 그러네요. 2016년도에 큰딸이 8살이었는데 2018년도에 작은 딸이 7살이면 몇 살 터울인 거예요? 하고 3살 터울인 것 3살 같아요. 터울인가 보다. 예. 그또 2018년도 네. 2년 뒤에는 그 당시에 7살이었던 작은 딸을 상대로 해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하고 7살짜리 이게 사람이에요. 어휴. 그리고 이제 성관계 동영상까지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예.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거. 이건 이미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이걸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건 짐승도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짐승도 자기 새끼한테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진짜 그리고 또 이 딸들이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네. 애들을 침대 위로 집어던지나 봐요. 말 안 듣는다고? 네. 아유, 참. 집어던지고 내동댕이 치고. 학대죠,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 큰애가 지 동생이 걱정돼가지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이 어린애가 얼마나 안쓰러워 이게. 참.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달리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게 드러났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 징역 10년 때렸어요. 그리고 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 네네. 취업 제한 10년, 네. 위추적 그 전자발찌 20년 시켰어요. 아, 이렇게 했는데
43살이니까 교수님 13년 살고 나와도 50대예요. 그러네. 43살이면 13년에서 56세네. 예. 88할 때 이 새끼 또 기 나오네. 그러니까요. 어? 얘는 이거야말로 이거 물리적 거세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자기 친딸한테도 이러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이거 물리적 거세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정말 이거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짓다 하긴 또 근데 이런 것들이 예, 밖에 나가서 밖에 나와서 남한테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찐따. 대체로 내가 보면 예. 그 집에서 그 어린 8살, 7살 지 딸들한테나 군림하고 앉아있지 이런 네네. 것들이 또 밖에 나오면 남 앞에서 쪽도 못 쓰는 새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 그 아동 그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크게 유형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원래 아동 성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기호증. 예. 그래서 성인 여자들 말고 그냥 애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아기호증이죠. 예, 완전한 소아기호증이고 이렇게 성인 여성들이랑 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건 성인 여성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이 마음속에 또 그 아동에 대한 그 약간 성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 이 두 번째 유형들은 보통 주변에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가깝게 지내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한대요.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 애들한테나 막 접근을 그러니까 하는 거고. 전제는 위험하지. 전자가 오히려. 그렇죠. 막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들, 모르는 애들한테 막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쪽에는 또 못하는 거죠. 끼웃거리지 예. 못하는 것들, 못난 것들. 제일 못난 거예요. 이거 치질한 이거 애들이 받을 상처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 이거 그렇죠. 얘들한테는 이 평생 기억일 텐데. 그럼요. 아버지한테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는 그 개념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한 번도 당하지 말아야 할 일이잖아요. 이 그럼요. 성폭행이라는 게. 그럼요. 그런데 하물며 그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 그 성폭행을 나를 낳아준 아버지로부터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받을 이 앞으로 향후의 충격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 아이들 특별히 그 심리 치유 같은 거 프로그램 작동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게 또 이 애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보호를 못 그러니까. 받고 심지어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 이것도 굉장한 트라우마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다른 뭐 가족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또 극복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그 피해를 겪고 나면 뭐 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성인지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성관계 관련된 거, 부부생활 관련된 맞아요. 게 예. 더럽다든지 아, 맞아요. 고문받는 것 같은 느낌. 학대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혼인을 회피하고 결혼을 회피하고 예. 정상적인 어떤 그 이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을 이렇게 겪거든요. 그 성인지 왜곡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기본도 아니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 국가가 이렇게 그 형성되는 건데 이거 어마무시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역작용, 부작용을 조리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거는 국가 단체에서 좀 도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약간 그러지 엄마가 않을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죠? 네, 그렇겠죠.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 아이들을 얘 교도소 보내놓고 이 아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게요. 아마 뭐 만약에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 시설에, 시스템이 작동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어찌됐건 이 아이들을 심리 치유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사고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사람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늘상 몇 번 말했죠. 퇴직 직전에 내가 했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퇴직 직전에 예. 딸 갖다 놓고 그 부부가 우리는 가족이다 한 가족 가족의 개념은 뭐든지 다 공동으로 하는 거다 해가지고 딸 놔두고 엄마도 옆에서 부추기고 예. 거의 혼음 형태. 가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기가 막히네. 그래서 구속했어요. 아버지 구속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예, 예. 근데 구속을 하는데 또 또 우리 서장은 그러더라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아이 부부 뭐야? 다 구속시키면 애는 어떡하냐고요? 애 어떻게해요? 물론 애는 그렇게 어린애는 아니었어요. 예, 예. 뭐 어떻게해요? 뭐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부부 다 구속시키는 경우가 잘 안 그러잖아요. 없어요. 예, 예. 사법 체계에서.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어차피 짐승이니까. 예. 야 부부 다 영장 신청해. 엄마 아빠 다 영장 신청해. 다 똑같이 구속시켜. 그래서 둘 구속시켜 버렸어요. 둘 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한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아니죠. 여전히 따라붙더라만.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틀린 거거든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러고 이별하려면 빨리 아이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하고 빨리 이별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맞아요. 나를 예, 낳아줬다고 낳아주고. 뭐 피로 맺어진 혈연은 어떻게 끊을 수 없다 얘기하지만 아, 끊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 아니에요 이미. 맞아요. 이게 무슨 부모예요. 그 부모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의 부부를 다 구속시켜 버렸는데 내가 그 퇴직 직전에 진짜 마지막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요. 그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예.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네요. 예. 아니, 더러워서 아주 그 행위를 진짜 어떻게 그 조서로 명기하는데 고통스럽더라고. 그쵸. 예. 읽는데도 괴롭더라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아유. 이거는 이거 아버지라고 볼 만한데 이 인간은 인간이라고도 이 쓰레기라고 사람, 해요. 이것도 쓰레기, 아니고 이 쓰레기. 예. 얘는 정말 아유 교도소에서 그냥 퇴화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기능. 어느 부분이 완전히 퇴화돼가지고 기능 상실. 네, 아메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냥 요망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와 이거 오. 조심해야 돼요 외국 가서. 그러게요. 저도 뭐 튀르키예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갈 때는 터키라고 터키. 불렀지만 예. 이 터키라고 부르는 것 자체 굉장히 불편해요. 터키탕 때문에 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터키라는 나라가 그 전에 터키로 부를 때도 이유도 없이 왜 터키탕 거 음란한 이상한, 예, 예. 퇴폐업소에 무슨 상징인 것 마냥 불리던. 근데 사실 터키탕이 꼭 그런 그런 거 의도로 생긴 건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 예.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튀르키예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게 튀르키예 한 카페에서 네. 한국 이게 여성들이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남성들이 아니고 얼마 깜짝 술을 놀랐네. 많이 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예. 아, 남성분들이 튀르키예 여행 가가지고 카페에 술 취갖고 들어갔다가 그랬나?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여성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예요. 튀르키예 한 카페에서 거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네. 한국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 뒤에 체포가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래요.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술 취해갖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튀르키예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절도로 현행범 체포해버린 거예요. 자지러질 일이지. 그렇죠. 아마 잡혀가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나하고 같이 갔던 일행 가방인 줄 알고 예, 그 예. 일행이 더 술이 취했나 보지. 다 뺑개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가방 챙겨준답시고 그 주변에 있는 가방을 옆에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내가 가방 가져온 건 아니다. 가방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주고 나서나.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가방이 그러니까. 숙소에. 이제 그 내용인데 아마 거기도 튀르키예도 CCTV가 있으니까 예, 예. CCTV 확인했나 봐요. 그러니까 두고 간 사람 바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뭐 딱 나오지.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당일까지도 그 가방 존재를 뭐 몰랐다 그러는데 예. 다음 날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잔 거예요. 예. 근데 다음 날 이제 경찰 군인들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가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저 가방 바로 찾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저 경찰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둑 맞네. 그리고 여기 거기 딱 있으니까요. 바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나마 이게 의심을 덜 받은 이유는 이 여성이 그걸 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일행 걸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 팽개쳐 놓고 예. 그냥 열어보지도 않았어. 만약에 내버려두고. 열어봐서 했었으면 빼도 박도 못할 뻔했어. 왜? 그 속에 우리 돈으로 한 2,1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으니까.
어이구.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 여권하고 예. 1,500 호주 달러. 예. 그다음 그게 한 135만 원. 네. 그다음에 12,100 파운드. 이거 큰 그건 돈이네요. 약 2,100만 원 예. 등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열어보고 돈 들었는데도 싹 확인하고 놔뒀으면 그렇죠. 알고도 이건 상당히 심각해지지. 그럼 좀 이상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술 취하고 일행 건 줄 알고 가지고 와서 팽개쳐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잤기 때문에 이건 봐도 이게 고의성은 없잖아. 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막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경찰이 찾아서 준 것 같은데 참나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거 큰일 날 저거예요. 술을 적당히 마셔야죠. 알바니아 관광객이라고 그래요. 아. 알바니아 야 근데 알바니아가 돈이 많 관광객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나요? 그러게요. 막 호주 달러 막 그다음에 파운드라고 그러면 12,100 파운드는 엄청 많은 거지. 영국 돈을 영국, 말하나? 네. 뭐 그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파운드. 2,100만 원 넘잖아요 이게. 어이구. 이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근데 또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야. 그 왜 덩어리 돈이 돈을 그 많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리고 카페 아무데나 놓고 어디서 뭔 짓을 했길래 누가 들고 가는 것도 몰랐대. 그 CCTV 보니까 그냥 그 의자 옆에다 그냥 이렇게 턱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온 거야. 그 옆에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툭 들고 간 거죠. 와 이거 이 튀르키예 같은 데서 저그 혹시, 예. 관광객이 절도하다가 딱 걸리면 이거 오래 살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 수 있는데 아마 CCTV하고 뭐 가방 열어보지 않은 내용 뭐 그다음에 그 앉아있던 자리의 위치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또 술에 취해 있던 거 여러 가지가 참작이 돼가지고 예. 아마 절도의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괜찮게 풀려난 것 같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외국 가가지고 술을 좀 드셔야지. 저 천지분간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럼요. 위험하잖아요. 그 예. 위험한 나라, 그 남의 나라 가고 술을 취해가지고 해갈하면서 사리 판단도 못할 정도면 큰일 나죠.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럼요. 큰일 나요. 이게 내가 알기에는 이거 여성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 술을 얼마나 남성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드셨나? 이 술을 적당히 드셔야지. 그 교수님은 여행 가시면 어때요? 저는 여행 가면 술은 마셔요, 저도.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약간 낯선 데 가면 그 약간 불안감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 즐겁게 그냥 막 놀아야 되는데 늘 그 경계가 서 있어요. 아니 그러면 또 못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럴 필요 없고 안전만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즐겨야지. 그렇게 그걸 잘 근데 못해요. 난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어요. 저는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술 먹어요. 맥주도 먹고 그거 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 체코 가면 체코 맥주가 얼마나 맛있어. 그렇죠. 그거 반드시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하니까. 그죠. 중국 그렇다고 가면 하더라고요. 그뭐 빼갈 같은 거, 수정방 같은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 또 와인 잘하는 데가 와인 한 모금이라도 먹어보고 싶고 먹는데 문제는 술이 사람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저 술 좋아하지만 술이 취해가지고 해갈을 하면서 술이 나를 먹게 하진 않아요. 그죠, 맞아. 그거는 안 돼요. 적당히 마시는 거죠, 적당히. 근데 이분들 내 소지품, 네 소지품도 구분 못할 정도로 드셨으면 많이 드신 거야. 그럼요. 또 가방을 갖다 줬는데 그 갖다 준 가방 지 가방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잡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다행이에요. 그게 천만다행이죠. 예. 확인하고 열어보고 야 웬 떡이야 이랬으면 가는 거야 그냥. 맞아요. 근데 이 보니까 누가 봐도 경찰이 보니까 이거 뭐 들고 가는 과정에서부터 갖다 집어 던져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가방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도 퍼져갖고 보지도 모르고. 않고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풀려난 그 다행스러운 케이스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 그럼요. 가가지고 남의 가방 잘못 들고 오면 거기서 현장에서 맞는 수가 있어요. 개망신 나갑니다. 개망신. 그리고 이제 국기하고 연결되잖아. 맞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여행 와서 도둑질했다 소리 듣게 큰일 나죠. 맞아요.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보면은 요 새끼들 형량 드디어 떨어졌어요. 이제 확정? 그 강남 학원가에서 그
마약 음료 막 예, 애들한테 제공했잖아. 애들한테 집중력 좋아지게 한다고. 미쳤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얘들에 대한 그 일당들에 대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최종 판결이죠, 이건. 네. 이 내용 봤더니 대법원 2부 신숙희 대법관이네요. 네. 당연히 마약류관리법 맞죠. 그 맞죠. 향정신성의약품 그 필로폰이니까. 예. 메삼페타민이니까. 그래서 얘들한테 기소된 그 죄명이 마약 음료 제조. 네. 뭐 하고 이거 이제 그걸 걸린 건데 제조했죠, 공급했죠. 요 길가가 있잖아요, 길가. 주범. 길가. 얘 징역 18년이에요. 확정이네요. 그러니까 원심에서부터 18년이었거든요. 네, 2심에서도 네. 18년으로 아예 확정된 겁니다. 이 새끼 18년 나쁜 놈이죠, 이거 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작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기계, 기계 뭐 전화 중계기 그 관리책, 예. 요 김가, 예. 그리고 이제 마약 공급책 박가, 예. 요 각각 징역 10년. 근데 이것들 너무 싸요, 이거. 아이고 더 줘야 받아야 되겠네.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18년 줬어야 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는 징역 7년. 얘가 제일 싸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18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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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7년. 이렇게 네 마리 네 놈한테. 예. 이것들 말이라고 그래야 돼. 아유,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주범 길가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예.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에 예. 미성년자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당신 딸 아들 마약 마약했는데 먹은 거. 경찰에 고발해도 돼? 아니면 돈 줄래 이거 했잖아. 예. 이제 이게 길가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변이된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돈 뜯어낼 그죠? 건데 예. 방법이. 납치했다고 뭐 돈 달라고 그러는 거나 유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길가 이거 그거고 그다음에 김가는 이 변작 중계기를 사용해서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이렇게 바꿔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예. 070 같은 거 뭐 이런 080 같은 거를 011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바꾸고. 예. 변작기 그다음에 그래서 한 거고 박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날른 놈이에요. 던지기. 공급제. 예. 던지기로 필로폰 10g을 받아갖고 길 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 받았다. 예. 뭐 얘들한테 적용된 게 이거 향정신성 의약품 갖다가 요거 가지고는 18년 10년씩 안 안 떨어져요. 나오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 양형 규정이 있었어요. 그쵸. 예. 그래 또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예, 마약과 맞아요. 관련된 양형 규정이 너무 적다. 맞죠. 그래서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 현재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였다면 얘들 그렇게 많이 안 살았을 거예요. 뭐가 다른 요번에 뭘로 했냐면 예. 범죄단체 가입죄를 넣었어요. 범단으로 범단으로 엮였구나. 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단으로 엮잖아요. 예. 이거는 잘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범단으로 얘들 엮는 바람에 그나마 18년, 두 놈은 각각 10년, 10년. 저 쫄맹이는 7년 7년.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거 범단 요거 아주 적극적으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한테는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아유, 그래서 참. 아주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이것들. 네. 근데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사회 구조가 계속 복잡해지고 예. 뭐 이리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게 분화되고 이러다 보면 맞아요. 그 빈틈을 반드시 노려서 기어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심할 수밖에. 수시로 교육하고 신종수법이 나오면 계속 알려주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경찰청에다가 내가 이거 관련돼서 좀 물어봤더니 예. 이 목소리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수법 감지하는 거 AI로 그 네네. 이제 통계내가지고 경고 네네네네. 말하는 거 네. 그거 엄청 효과 있대요. 아, 그래요? AI요. 오. 그래서 이제 목소리 그러니까 범죄자 목소리 등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목소리 보이스피싱 하는 그러니까 그 내 목소리를 목소리 같은 놈이 뭐 전화가 걸려오면 AI가 딱 그 체크해가지고 이상한 요거 거야. 저 보이스피싱 하는 놈 목소리하고 유사하니까 경계하십시오 하고 그 경고를 발해주는 알려주는 거야. 거야. 그거 좋은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대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을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것들 뭐 한짓에 비해서 뭐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요, 뭐 예. 범단 혐의가 적용돼 가지고 네네. 법정 교육이 돼 가지고 꽤 살겠죠 이거. 아,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사례에서 좀 강력 처벌을 해주는 게 보여야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저걸 했다가 처벌 시게 받는구나.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보이스피싱은 무작정 범단으로 엮어야 돼요. 또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박중현 그
주임이 나와가지고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네. 이제는 거의 추세가 통장을 대여하는 거 이거 관련돼서 그 전에는 이거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취업이었다고 생각해서 불러준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들도 피해자군에 분류해서 속았구나. 그동안의 관행이 깨져버리고 이제 그래요. 이후야 지금 이 정도면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요. 그럼요. 정보도.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주면 이유야 막론하고 일단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참고해야 되는데 또 어떤 구독자님들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왜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만 근데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내 그럼요. 통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보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단순 입출금만 도와주는데 거기서 몇 퍼센트를 네가 가져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회사 구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또 더더군다나 대학생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 믿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맞아요. 예. 사실은 이게 법률의 부지가 법률을 모르는 게 무죄의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법률의 부지가 무죄의 어떤 그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 알아야 돼요. 그럼요. 많이는 몰라도 상식적인 선에서의 사회생활하면서 부족하기보다는 만충족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수준.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수준의 정도는 우리끼리의 알아야죠. 약속이잖아요. 법. 그거는 알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요. 그래서 뭐 걸리고 나면 난 몰랐어요. 난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법률의 부지가 무작정 무죄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애기들이나 이해하는 거죠. 애기들 얘기죠. 성인은 안 되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알려줄 만큼 알려져가지고 아니 똑같잖아요. 뻔하잖아요. 통장 빌려주는 거 어디 가서 돈 받아가지고 입금시키고 수수료 떼서 내가 받고 뻔한 수법이잖아. 똑같잖아요. 그게 그냥. 근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얘기 안 돼요. 이제는 그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들 아주 그래도 중형 떨어지 속은 시원해요. 네 맞아요. 엄마들 얼마나 황당했을 거야. 갑자기 전화 걸려갖고 네 딸이 지금 고등학생 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강남 학원가에다가 비싼 돈 들여서 애들 보내놨더니 뜬금없이 네 딸이 지금 필로폰에 중독돼 있는데 한번 검사해봐. 그래 경찰이 신고해서 복잡하게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좀 보낼 거야. 와 황당했을 거야 아마. 얼마나 놀랄까요? 아마 처음에 믿지도 않았을 것 같아. 뭔 소리야? 에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랬을 거야. 근데 애가 오니까 멍하잖아. 그러니까요. 이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진짜. 요놈 새끼들 아주 수법을 생각해는데 정말 못됐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 위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용한 거잖아요. 못된 놈들 이거 아주. 네 번째 이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송 박사가 이거 저 기름 도둑놈들 이거 얘기했었잖아. 그 기름 도둑놈들 이제 기 나왔나 봐. 꼭 이제 그때 홍 박사가 얘기한 기름 도둑놈 말고도 그 도둑놈들 그쪽 분야 도둑놈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마 그놈들인 것 같아. 이것들 이제 빵에 갔다가 나왔나 보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창고를 빌린 뒤에 지하에 땅굴을 파내려 가지고 기름 빼려 했던 유료절단. 아이고 참 수법이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네요. 창고 빌려. 이게 이제 대전경찰청 형기대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이게 더 세기 때문에 사람들 이제 그 얘기 물어보시더라고. 기름 훔친 것도 절도잖아요. 특수도 장비 이용해서 특절로 엮으면 되지 왜 이걸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이런 걸로 엮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특별법이 이 법이 더 세고 그다음에 이 법을 적용할 때 특별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원래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총책 50대 등 9명 모두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그랬는데 이것들 그 전에 하던 놈들이에요. 꽤 재벌을 개 못 준다니까요. 얘들은 요번에는 이제 2월 8일 날 2월 8일 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렸어요. 그럼 그 밑으로 송유관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 20일까지 이 새끼들 4개월 동안 사바구 곡괭이로 원시적으로 팠어요. 장비 동원은 절대 못 하거든. 그렇죠. 몰래 파야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사바구 곡괭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1층에서 지하로 파내려가는 거예요. 파내려가 4m 가량 땅굴을 팠어요. 4개월 동안. 쎄 빠지게 판 거예요. 4개월 동안. 그 파는 방식으로 이제 송유관까지 거의 접근해서 네.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예요. 아니 실패했네요. 그래서 특별 혐의는 빠졌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이제 만약에 빼냈으면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특수절도에 다 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지겠죠. 그렇죠. 예, 죄명이. 예, 근데 이것들은 빼내려고 열심히 땅을 판 거예요. 두더지를 한 거죠. 두더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빼내려고 한 혐의로만 이제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여건이 됐는데 얘들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이 그렇겠죠. 총책 같은 놈은 예.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아유.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직원 모집했어. 아 이제 멤버들 선수들 모아야 돼요. 석유 절취 시설 그 설치 기술자 이렇게 송유관이 지나가면 적당히 구멍 들어가고 이걸 만들어요. 이게 밸브를 예, 그 예. 열었다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너. 그렇죠. 수압이 이 압력이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오면 뻥 터지거든요. 그쵸. 이거 안전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현장 관리체 그냥 가지가지예요. 이 굴착 작업자. 땅굴 파야 되니까. 이제 땅 파는 두더지들. 그다음에 이제 운반체 그렇죠. 그렇죠. 운반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공범들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해서 이제 거기가 딱 정해진 거고. 네. 송유관 매설 지점 탐측도 하고 아이, 정말 참.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도 작성하고요. 참 미치겠네. 절취한 석유를 그렇지 판매로 그렇죠. 들어가 없으면 흠치나 만하니까. 예, 예. 그래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고 이제 창고는 그 빌린 데는 이제 허위로 물류 간판 달아놨어요. 내걸은 것 같아. 네. 그다음에 이제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참. 현장에 그 범행에 가담했던 기술자, 현장 관리직 등 2명은 과거에 한국 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애들이에요. 에이구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쁘네. 아 이거는 전직이네요. 한국 석유공사 직원이었던 예. 사람들인데 지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알잖아. 그쵸. 도면도 알고 전문가죠. 뭐 이런 거. 이 전문가가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에이구. 이게 보니까 도심 지역 4차선 도로 바로 아래 위치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한번 생각해봐. 확 꺼지죠. 푹 꺼져봐. 이거 땅굴 어떻게 파가지고. 그러면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지하 붕괴 사고 같은 큰일 날 거.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 협조 받아갖고 땅굴 전부 다 갖다 메꾼 모양이에요. 이게 교수님 그 사진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아주 터널처럼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짜는 새끼들 진짜. 이 4개월 동안 삽질만 하다가 잡혔네. 석유도둑 놈의 새끼들 이거 진짜 이것들은 석유에 확 절여놔야 돼 그냥. 근데 모가지만 빼놓고 그냥. 이게 교수님 보면 이게 출소하자마자 또 이런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진짜 교화가 전혀 안 되는 교환, 거잖아요. 아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교도소가 아니 전 세계 교도소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원래 궁극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건 교도소는 2가지 목적이에요. 격리와 교화 목적이거든요. 격리는 당연히 뭐 다른 곳에 갇히니까. 가보니까 예, 그건 예. 격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화거든요. 그렇죠. 어쩌보면 되게 근데 중요한 교화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학교가 되니까 문제죠. 범죄학교. 범죄학교. 그래서 참 교도소 근무하는 교도관분들 정말 힘들겠어. 이게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하고 맞아요. 아유, 이 교도관들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 답답해요.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 새끼들이 입장에서 보면 저 밖에서 나를 지키는 교도관이 똑같이 24시간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갇혀 있는 거고. 똑같이 교도관이 갇혀 보면 얘들이 갇혀 있는 있는 거고. 거고. 피차 그 철장 하나 두고 갇혀 서로 있는 갇혀 있는. 그래서 교도관들은 처우도 잘해줘야 돼 사실. 맞아요. 힘든 일이니까. 그 갇혀 있고 그리고 항상 위험한 새끼들이잖아. 그렇죠. 항상 상식 이하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새끼들이잖아. 그런 사람을 또 모아놨잖아요. 그거를 또 집약해서 한꺼번에 모아놨잖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악취와 썩은 내가 나겠어요. 그렇죠. 어? 진짜. 그 교도관들 코도 정말 얼마나 힘들까. 방독면 씌울 수도 없고. 그 썩은 냄새 나는 새끼들하고 같이 모아.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정말 힘드신 일 하는 분들이. 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다 아주 이기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뭐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 다 그럼 힘들어? 누가 경찰 하랬어? 딴 거 하면 되지. 또 교도관들 얘기하면 누가 그런 거 해? 안 하면 소방관들은, 딴거 하면 되지.
뭐 소방관하면 그 위험한 일 한다고 그러니까 뭐그 위험 목숨 걸고 그런 거 골뱉다고 해. 군인하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그 세상을 그렇게 냉수적으로 보고 공감 안 하고 사는 사람 그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죠. 공감 못 하는 거죠. 네,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럼 지가 평생 살아가면서 손톱만 쥐도 남한테 불만 안 하고 살아야 돼. 그럼 지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물론 뭐 내가 그 일을 하고 거기 합당한 뭐 그 보수 돈을 받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는 다 똑같지만 그분들이 취급하고 다루는 일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사회생활하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잡이라는 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왜 하기 싫으면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참 그건 할 말 없죠 그냥. 그게 할 말이 없죠 그냥. 그럼 그 지가 일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툴툴거리면 이거 그거 안 했으면 됐지. 그럼 그 소리 듣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하여튼 요거는 얘들 아마 아이고 또 나오면 또 할 또 할 것 같아. 이거. 그렇죠. 이게 돈이 이거 그 송유관에 딱 접근해서 손대는 순간 그냥 그 몇만 볼트 고전압이 팍 퍼져갖고 그냥 예. 튀김이 돼버리면 어떨까 이 새끼들. 그러니까요. 이거 그런 짓 안 할래나? 근데 이게 자꾸 한 사람들이 또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 수법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찰에서도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얼핏 들어요. 얘가 계속 똑같아서. 왜? 이거는 전문가 요 분야에 하는 놈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내가 볼 때는. 그렇겠죠. 이제 또 뭐 제자는 생겨나겠지. 데려다 스승 같이 도둑놈 스승 도둑놈 제자가 생겨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수법은 네. 한 놈이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놈이 이거는 안 하면. 안 해봤던 사람은 못 이게 하니까. 신빙이가 들어가고 상상도 못 하고요. 어디에 송유관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송유관을 발견해서도 마음대로 뚫어갖고 밸브 만들어서 기름을 빼고 들이고 하는 것도 못하죠. 못해요. 예. 그거 안 그렇죠. 되거든. 이게 전문가 아니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이 전문가 이 도둑놈들은 등재를 딱 해놓고 경찰에서 관리하기가. 등재를 딱 해놓고 요것들 뭐 먹고 사나 기름 먹고 사나 밥 먹고 사나 요거를 수시로 예, 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이건 도둑놈 이거 뻔한 도둑놈들이 이거. 또 하고 이러니까. 그 도둑놈이 그 도둑놈일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를 키우겠지만 저 제자 못 키우게 그거 단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새끼 대회에서 끝나게 해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아유, 한심스러워.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그렇게 간 거예요. 예. 마사지 업소에서 이제 아마 지는 그 마사지 업소는 무작정 성매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간 것 같아. 아유, 참. 그건 네. 또 마사지 업소가 일부 그런 데가 있어서 또 이런 인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별로 할 말도 없겠지만 네. 그러나 건전한 마사지 업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예. 요즘에 뭐 부부끼리 가서도 그 몸 피곤하고 그러면 저 마사지 받고 그래요. 저도 가요, 요즘 저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마사지 그러니까. 받으러 가요. 그렇게 가는데 이 남성은요 40대야 40대. 네.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그럴 음침한 생각, 그다음에 어느 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 부위를 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갔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12월 16일 날이에요. 아이고 이제 연말도 가고 꿀꿀하니까 예. 장가를 못 갔나. 그러게요. 하여튼 12월 16일 날 오후 8시 10분, 20시 10분경에 네. 인천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 가서 네. 그 마사지 업주가 51세 여성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성매매 왜 아가씨 이제 이를테면 불러줘 하는 예, 식으로 예, 예. 성매매 하려고 이제 요구를 했나 봐.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던 모양이죠. 예. 이게 잘못 들어간 거야 이 새끼 지 입장에서는. 그냥 건전한 진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못 들어간 거야. 성매매 시켜달라고. 지 신체 부위를 충족시키는 곳이 아니야. 예. 거기서 아이 우리 그런 데 아니야 하니까 열이 빡 받은 거야 이게. 아이고. 참. 일단 들어갔으니까 마사지는 1차는 마사지부터 먼저 받잖아. 예. 그 돈은 줘야 줘야죠. 되잖아. 그쵸. 근데 아니라고 원래 소기의 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진행이 안 되지 다음 단계로. 예. 그러니까 안 불러줘?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닌데요. 열이 빡 받은 거예요. 돈은 냈는데. 아이고. 선물이잖아요, 여기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비 걸어가지고
네. 뭘로 트집 잡았냐면 말을 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업주가 기분 나쁘다 나한테 말투가 이런 이유로 이제 뭔가 빌미 잡아서 이제 그 폭행을 했는데 그 여성분 넘어뜨려서 머리채 잡아갖고 때리고 너무 도망가는 사람을 제 차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그리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막이 찢어지고 아이고. 그래서 한 전치 2주 정도 그 상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아주 저질 새끼지고 저질이죠, 맞죠. 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진짜. 집단에는 실망해서 이런 건데 이 참나 이거. 그래서 이게 그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인천지방법원 형사 10일 단독 김샛별 판사네 여성분 같으네 여성 판사 같은데 네. 김샛별 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남성한테 벌금 200만 원 선고했네요. 아, 벌금 200만 원이요? 근데 2주 정도 진단이 났다면 그죠? 200 요즘에는 좀 센데 더 그러게요. 센데 원래 그 조금 전에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도가 2주면은 한 100에서 200. 근데 이미 한 10년이 넘었으면 그러니까 요즘 한 벌금도 300에서 안 오르네 진짜. 그렇네요. 벌금도 지긋지긋하게 안 오르네. 내가 좀 보니까. 올라야 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왜 벌금은 안 오르지? 그러니까 벌금은 정말 안 올랐네. 벌금도 저 물가에 비례해서 좀 그러니까요. 올려줘야 되는 어떤 200에 떨어진 것 같아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합의 때문에 그런 거. 합의를 8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네요. 합의 이 때문에. 고막이 찢어졌다면 이거 수술 비용만 해도 800 들어가거든. 그쵸. 고막 천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네. 근데 아마 이게 800만 원을 합의를 해서 그나마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뻔했네. 그렇죠. 이거 상해 고막 이거. 그러니까 합의했겠죠. 뭐 합의하고 합의했다면 처벌 불원서 그래서, 됐을 거고. 예. 그래서 200으로 싸게 해줬네. 그래 맞아. 그렇죠. 합의 안 한 상태 같으면 이게 너무 요즘 싸잖아요. 2주 200 넘을 거 500은 될 거예요. 한 300에서 최소 300에서 500? 예. 근데 이 벌금 내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생돈 내는 거잖아요. 아이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참 뭐요? 이 경찰이 욕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도 또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특별히 딱지 값이 그렇게 아깝대. 아, 딱지? 스티커. 저도 조금 아깝긴 해요. 특별히 그 스티커 값이 아깝고 그걸 내는 순간 경찰이 그렇게 밉대는 거야. 근데 그 스티커 값을 또 어떤 사람들은 멍청해갖고 네. 그 스티커 긁어서 벌금 많이 받아갖고 경찰이 쓴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더라고. 그거 아니죠. 그거 대단히 지금 슬프게도요. 그 스티커 그 값이 어디로 가냐면요. 법원 같은데 그 시설 관리 뭐 이런 쪽으로 다 쓰입니다. 과태료. 법원 경찰 비용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왜 또 그거 구조가 그렇게 그런가? 구조가 그 세목에 네, 저 스티커로 들어온 거? 수입을 사용처, 용처 뭐 이런 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법원 관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로 돼 있어요. 나도 그거 알고 속상하더라고. 그러게요. 오히려 뭐, 그런데 뭐 경찰이 돈 떨어지니까 한다 뭐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거 아니죠. 긁는다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밉대는 거야. 자기가 신호위반해가지고 또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뭐 7만 원짜리 해놓고. 얼마짜리 긁어서 그럼 진짜 자기 입장에서 완전 생돈이지.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거 위반 안 했으면 안 낼 거지. 그게 아마 마음속에 봐줄 수도 있는데 그거야 그거. 이 말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건 무슨 내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것도 아닌데 아닌데. 그냥 한번 눈 감아줘도 되는 거를 구태여 너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너 나한테 돈 7만 원 뜯어가야 되겠냐? 이런 개념이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 있어서.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요. 더 깊은 쪽으로 봐요. 본인이 중앙선 침범하는 거 그거 단속해 주는 거는요. 그 버릇 고쳐주는 거예요. 중앙선 맞아요. 침범하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럼요. 사고로 요단강 막아주는 건너가요. 거예요. 신호위반 큰일 그거 나죠. 걸릴 때마다 한번 봐줄 수 있는데 그래요 경찰이 봐줄게요 이러면 신호위반 해도 고쳐져. 봐주니까 저 수시로 신호위반하다가 결국은 조기에 요단강 그 뗏목 타신다고요. 맞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고마워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그 바가지 안 쓴 거 뭐예요? 화이버죠? 헬멧. 그 바가지라고 우리 자꾸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안 쓰는 거 단속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까지 거 이거 바가지 하나 안 쓴 거 갖고 말이야 딱 찍는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저 오토바이 좋아해요. 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이 바가지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날아가서 처박혀도 이 머리를 떨어져도 안 죽는 게 바가지예요 이게. 그거 단속은 진짜 잘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현직에 있을 때 파출소장 한 2번 나갔었어요. 2번. 그때 내가 다른 건 다 봐줘도 너 순찰차 끌고 다니다 바가지 안 쓰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무작정 딱지 끊어. 그거 니들이 살려주는 거야 걔. 오토바이 타는 놈. 그거 살려주는 거야. 인구도 저 안 늘어나는데 야 바가지 안 써서 저 바가지 안 써서 바가지 깨져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 맞죠, 맞죠. 그래 내가 그거 단속은 아침마다 챙겼어 내가. 맞아요. 직원들한테 야 바가지 그 단속 몇 건 했어. 내가 밖에 나가면 막 댕기는데 왜 니네 눈에 안 띄어? 내가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 사실 그게 목숨하고 직결돼요. 그럼요. 자기 생명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의미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지하게 아까운 돈. 맞아요. 무지하게 아까운 돈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 한 번은 여벌로 또 잠깐만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네. 딱 걸렸어. 이게 어떻게 걸렸냐면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이 초짜다니까 신호가 바뀌면 신속히 통과해야 되거든. 어느 정도 맞아요. 진행했으면 맞아요. 아니면 서줘야 되고. 예. 그게 어불쩡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것도 관내에 계시다가. 딱 걸렸는데 그때 내가 근무하던 이제 그 동네에서 딱 걸린 거예요. 나 현직에 있을 텐데. 네. 그건 내가 항상 얘기했거든. 뭐 하다가 운전을 하건 뭐 하건 걸리면 내 얘기 일치하면 안 돼. 내 얘기에 대해서 일치하지 마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예. 꼼짝없이 이제 면허증 내놓으려니까 줘야죠. 줬는데 딱지를 허벌나게 큰 걸 끊었어. 딱 받고 나니까 막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지. 안전띠 그때 15,000원인가 2만 원인데 막 신호 위반으로 걸려버리니까 뭐 그렇죠. 7만 원 막 그런 큰 돈으로. 눈이 확 도는 거야. 그리고 딱지를 끊고 와가지고 내 얘기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한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근데 아마 모르긴 하는데 얘기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 안 했어요. 아 근데 차라리 집에 오니까 나한테 화를 막 계속 내는 거야. 나한테 너 경찰이야 이거지. 딱지를 껐다고 아주 나를 달달달달 볶네. 아이고. 아주 엄청 피곤하더라고 정말 그 딱지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딱 줘봐. 줘봐. 이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내가 잘 얘기해갖고 조금 싼 걸로 해서 이렇게 낼게. 그랬더니 그게 돼? 그래. 내가 얘기해볼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들고 와서 내가 됐어. 아이고. 괜히 불똥 튀셨네 교수님. 그렇더라고. 심지어는 집사람까지도 가족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마사지 얘기하다가 우리 별 얘기까지 다 갔는데. 그러네요. 예. 이 사람은 아마 2번 다시는 아마 이제 안 그러겠죠? 예. 아마 근데 그게 아니고 집어를 개 못 주니까 그런 데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보고 들어갈 거야 이제 앞으로. 아 이제는 공급이 됩니까? 물어보고 들어갈 것 같은 가능성이 돈 내기 많아. 전에. 돈 내기 전에. 아이고 참. 응? 얘는 나름대로 지 학습 효과 또 거둔 거예요. 네, 뭐 원래 인류 역사가 생겨나고 법정 부조리하고 매춘은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끊을 수가 없죠. 맞아. 유사 이래 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매춘과 법정 부조리, 예. 그러니까 적당히 봐주고 돈 먹는 법정 부조리, 예. 그다음에 매춘. 네. 매춘은 그 원초적인 범죄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매춘 자체가 돈 주고 받고 재물 받고 이런 개념보다는 인류 최초에 생겼을 때는 성직자들이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일정한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 마을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위무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성직자들하고 성직자들과 어떤 교합을 네네. 이렇게 하게 해주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그 매춘의 매춘이. 기원이기도 합니다. 예.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매춘과 법정부조리는 유사일에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네, 맞아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다만 이제 해법은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사회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범위 내에서 눌러줄 것이냐. 그렇죠. 이거에 주력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게 없애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않죠. 예. 범죄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맞아요. 마찬가지. 예. 네, 오늘은 한 5가지 꼭지 했는데 또 시간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짤막짤막 예, 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짧은 한 5 꼭지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